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에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하다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편의점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일들이 많더군요. 들으면서 재미도 있고 화도 나고 감동을 받고 있답니다. 저는 그간 낮에는 학교 다니면서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준비 중이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내기 시작한 게 제대한 직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쯤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편의점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집과 편의점이 가까이 있길 원하셔서 조금 오래된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지금 동네로 오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에 슈퍼를 하시던 주택인지라 부모님이 바라시던 조건에 딱 맞는 곳이었거든요. 1층엔 편의점과 새빵이 있고 2층엔 부모님이 지내시고 옥상 겸 3층에는 제가 지내기에도 딱이었죠. 처음엔 학교도 멀고 중심가와도 멀어서 좀 싫었는데 살아보니 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 정도 많으시고요. 점점 정을 붙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밤늦게 편의점에 오실 일이 잘 없으신데 간간히 오시는 분들은 얼굴이 익어 농담도 거시고 그러세요. 가끔 술이 마시고는 짓궂은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손주나 아들 대하듯 해주시죠.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생활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 다른 데서 알바하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좋기도 했고요. 그중 거의 금요일 밤마다 마을버스 정장에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지방으로 일하러 간 아들이 금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저희 편의점에 오셔서 간식거리를 사가곤 하셨죠. 처음 그 사정을 알게 된 건 총각,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나 우리 아들 먹이려고 그러는데 좀 골라줄래요? 라며 할머니께서 민망해 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거셔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맛있는 걸로 골라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찬찬히 살펴보시던 할머니께서 총각, 몇 살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았다. 어쩜 이렇게 닮았지? 하시기에 그래요? 저랑 닮은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 신기하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닮았어. 이따가 우리 아들 데리고 올게 봐봐. 라고 하시기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와 오신 아드님은 정말 저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 10살쯤 나이가 더 들면 그런 얼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닮아서 그분과 제가 서로 놀랐죠. 그분이 먼저 명함을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유별나세요. 혹시 날이 안 좋은 날 밖에서 기다리시면 안에서 좀 기다리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저희 편의점에 매주 금요일 밤에 나와 간식을 사셔서 아드님을 기다리시다가 들어가시곤 하셨습니다. 오셔서 아드님 간식을 사시면서 제 것도 사서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죠. 아드님이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집안의 가장이라 결혼을 못하고 있어 애가 타신다며 저보고는 일찍 결혼해서 부모님 속 썩이지 말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시는 목소리가 기분을 좋게 하시는 재주가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재미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도 웃음이 나게 하셨거든요. 특히나 아드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새총 쏘다가 남의 집 장독 깨트린 이야기, 고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해서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나가 졸업장 받은 이야기, 대학도 대학원도 잘 나와 취직도 잘 됐는데 가고 싶다던 유학을 못 보내줘서 아직도 마음에 남았다는 이야기 등등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띄고 계셔서 그런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저까지 미소가 지어지곤 했죠. 저도 듣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하며 속상한 이야기, 여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했던 이야기, 부모님께 혼이 난 이야기 등을 하며 고민 상담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아드님을 기다리며 서로에 대해 많이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기다려질 정도로요. 그렇게 지내길 한 6개월쯤 됐을 때 금요일 밤이 늦었는데도 할머니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지만 하루쯤 안 나오실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혹시나 편찮으신 건 아닌가 싶어 아드님이 지나가시면 여쭤보려고 기다렸는데도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 오시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다음 주도 할머니는 오지 않으셨고 아드님도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 사시는 줄도 모르는데 무작정 동네를 뒤져서 할머니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편의점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기 위쪽에 파란 대문집 할머니 아들이 일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죽었다더라. 우리 편의점 단골이었다는데 나는 그 할머니를 잘 못 봐서 너 아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설마 싶어 혹시 그 할머니 아들이 지방에서 일한대? 라고 여쭤보니 그래 그랬다더라. 좋은 회사였는데 불이 났는 바람에 그렇게 됐대. 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싶더라고요. 할머니가 안 나오신 게 그래서인가 싶어서요. 그래도 아니길 바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야기가 할머니와 그 아드님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랐죠. 알고 지내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어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으셨다며 배시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시길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오시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절 보시더니 아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사줄게. 저번에 먹고 맛있다던 그거 살까? 라며 절 보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골라오시더니 여기 직원이 어디 갔지? 너도 알지? 너랑 꼭 닮은 그 총각. 이라며 두리번 거리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쫓아들어 오시더니 고모 여기에 계셨어요? 간식 사게? 다 샀으면 가요. 라며 할머니를 모시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우리 승우가 좋아하는 걸로 간식 샀지. 승우야 내가 얘기했지. 미령이 누나가 와서 나랑 있다고. 근데 여기 총각이 어딜 갔어? 라고 하시더니 그 아주머니가 고모 일단 나랑 먼저 들어가요. 승우가 들릴 때가 있대요. 라며 할머니를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할머니 아드님이 돌아가신 게 맞구나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아까 놀랐죠? 아마 저 노인네가 자주 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승우가 있다고 자꾸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여기 학생 이야기 한 건가 봐요. 아들 그렇게 되고 오락가락 정신이 없으셔서 아까처럼 또 그러실지도 몰라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또 오시면 그냥 하시는 말 받아주면서 저한테 전화 좀 해주실래요? 며칠 전에도 아들 찾으러 간다고 나가셔서 찾느라 힘들었거든요. 라며 전화번호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간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그 미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끼시던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단숨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더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대로 할머니는 저를 아드님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한 10년 전쯤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기억은 하시면서 아드님과 착각을 하시더니 어느 순간 저는 지우시고 아드님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님이 다른 날 오셔서 할머니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더니 저기 무리한 부탁인지는 아는데 저희 고모가 오시면 우리 승우인 척 해줄 수 있을까요? 기운 좀 차리실 때까지만. 어제는 정신이 좀 돌아오셨다가 울면서 또 실신을 하셔서요. 저도 곧 가봐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요. 보호사님이 계시긴 할 건데 라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터라 할머니가 오시면 아드님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라는 말이 선뜻 나오진 않았지만 할머니와 아드님이 그간 편의점에서 만나 물건 고르시던 모습이 떠올라 그와 비슷하게 반응하려고 기억을 더듬어 행동하곤 했습니다. 요양사분과 항상 동행하셔서 편의점 한쪽에 테이블에 앉아 저와 이야기 나누시다 돌아가시곤 했는데 하루는 승우야, 그런데 왜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와? 라며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곁에 계시던 요양사분이 할머니, 아들이 너무 바빠서 여기서 있다가 다시 버스 타고 가야 한대요. 전에도 미령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기에 그래,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빠. 그런데 엄마 만나러 와야 하니까 여기까지는 온 거야. 얼른 일 마무리하면 집으로 갈게. 라며 달래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래, 착하고 예쁜 우리 아들. 엄마 보러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그 정도는 이해하지. 엄마가 아파서 반찬도 못 사주고 미안해서 그렇지. 집에 와서 자고 가야 하는데 피곤하겠다. 엄마 들어갈게. 얼른 가. 차 조심하고.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려 상의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주말에 하루 정도 할머니 집에 가서 시간 보내도 될까요? 할머니가 더 힘드실까요? 라고 말씀드리니 제가 주말에는 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오셔주실래요? 안 그래도 승우 방에서 우시다 주무시는 날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진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시기에 다음 주말에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편의점으로 오신 할머니께 엄마, 내가 내일 점심때 집으로 갈게. 나오지 말고 계세요. 알았지? 미령이 누나랑 같이 만나서 갈게. 라고 말씀드렸더니 배시시 웃으시며 정말 집으로 올 거야? 엄마는 너무 좋지. 이게 얼마만이야? 한 4개월 됐나? 와서 엄마랑 손 꼭 잡고 자자. 알았지? 내일 봐. 라며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부러 꽃집에 들러 꽃도 사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할머니 조카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약간은 긴장한 채로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집에 오니 얼마나 좋아. 엄마가 결혼하라는 말 안 할게. 이제 매주 와, 응? 이라며 저를 와락 안으시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안 온 거 아니에요. 바빴다니까. 회사가 바빠. 라며 웃으니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앉아, 밥 먹자. 라고 하시며 저를 식탁 쪽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진수성찬인 식탁을 보니 아드님이 생각나 울컥했습니다. 아마도 가시는 길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이런 마음이 아드님께 닿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떼지 못하시면서 반찬 놔주시고 아드님이 좋아하셨던 반찬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한 숟가락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뵙자니 할머니를 처음 뵈었던 1년 전보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드님이 돌아가신 4개월 전보다도 많이 약해지신 게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와닿고 나니 괜히 마음속에서 울컥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나 봐요. 밥을 씹어 넘기기가 어렵게 목이 메어온다는 건 느꼈지만
눈물이 흐르는 건 몰랐는데 아들, 왜 울어? 회사가 많이 힘들어? 선이가 또 결혼 안 한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엄마도 얼른 드세요. 그 사이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속상하게. 라며 둘러대고는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앨범을 꺼내시며 우리 승우 어릴 때 사진 볼까? 하시면서 사진 속의 아드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진 속의 아드님 모습이 몇 살쯤이었고 어디로 여행 가서였는지 설명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행복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제가 좋다고 느꼈던 그 미소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바쁘게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르시는데 조카분이 아유, 우리 고모 아들 오니까 생기가 도네 라면서 저를 보고는 찡긋하시더라고요. 집안을 둘러보니 온통 벽에는 아들과 할아버지 사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이 가족을 모두 먼저 보내고 혼자 되셨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실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뿐이어도 할머니가 기분 좋으실 수 있도록 잘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았고요. 저녁까지 다 먹고 나니 정말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우리 승우가 그동안 양이 줄었네. 내일 아침에는 더 먹어. 라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할머니 주무실 시간이 되어 손을 씻고 나와보니 할머니 방에 나란히 잘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막상 자려고 보니 어색하기도 해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얼른 와. 오랜만에 우리 아들 손잡고 자자. 오늘은 엄마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조카님은 제게 귓속말로 주무시면 나와서 가도 돼요. 내가 거실에 있을게. 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펴놓으신 이불에 누웠습니다. 나란히 누워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던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힘들었는데 엄마가 몰라줘서 라며 우시더라고요. 엄마, 나 안 힘들어. 엄마가 고생하셨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말을 돌린다고 엄마는 내가 미웠던 적 없어? 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적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은 항상 착하고 뭐든 잘했는데 항상 자랑스러웠어. 엄마는 항상 미안했지. 어릴 적에 너무 엄하게 키웠고 다 자라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언제 할래 저건 언제 할래 하면서 잔소리만 했잖아.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알았어요 하면서 다 해줬어. 엄마는 그게 너무 미안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본 적이 없더라. 우리 아들이 진짜 행복했을까? 엄마는 너가 엄마 뱃속에 자리 잡은 그때부터 행복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랬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부족함 없이 행복했어요. 라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맙다. 그럼 승우야,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 줄래? 그땐 엄마가 더 잘해볼게. 그래서 우리 승우한테 더 좋은 엄마가 될게. 라며 미소와 함께 눈물을 보이시더니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슬며시 손을 놓고 나왔더니 조카분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뵙고 인사하고 갈까요? 라고 여쭤보니 아유, 어떻게 잠까지 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너무 미안하지.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마워요. 아침에 내가 잘 말씀드릴게요. 얼른 가요. 라고 하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그 조카분이 눈치를 채신 건지
괜찮아요. 내일 아침 되면 왔다 갔던 것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승우를 워낙 늦둥이로 낳았어. 아이가 안 생겨서 한참을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승우가 또 뭐든 잘했고 착했고 그런 아들이 잃었으니 충격이 심하시죠. 그런데 학생이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닮기도 닮았는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고마워요. 그만하면 됐어. 라며 절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할머니 댁에서 밥도 먹고 주무시는 것 보고 오곤 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날 법도 했지만 정말 그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토요일에 늦게 편의점에 나가는 것이 좀 싫으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길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뵙고 2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죠. 그 주말에도 할머니 댁에 가서 밥도 먹고 주무시는 것까지 보고 방에서 나오며 할머니가 전보다 더 약해지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운이 없다고 할까요? 금요일마다 뵐 때도 점점 더 부축을 받으셔야 나오실 정도였죠.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조카님이 저에게 봉투를 내미시며 이제 그만 수고해 주셔도 돼요. 이건 그간에 고생해 준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하다가 고마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랑 좋았는데요. 이거 받으면 제가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다른 걸로 뭐 하자니 몰라서 진짜 괜찮으니까 받아줘요. 라고 하시기에 그간 맛있는 밥 먹은 걸로 저는 족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며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까지만 수고해 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내일부터 요양병원으로 가셔요. 할머니가 전에 알아보셨더라고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랬는지 미리 예약을 해놨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때마침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기력도 전 같지 않아서 병원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둬요. 라며 봉투를 제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머리로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은 착잡하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기도 했고요. 그럼 제가 할머니 곁에서 오늘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시는 것까지 보고 갈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봉투는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돌려드리고 다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근새근 잠이 드신 할머니를 보자니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요. 가끔이라도 병원으로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잠이 드신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할머니께서 절 보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서 일어나셨어요? 라며 일어났더니 아침 먹을까? 라며 제 등을 천천히 쓸어 내리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기운이 없고 약해 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길을 가만히 느끼며 결국엔 울어버렸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엄마가 몸 약해지면 가려고 전부터 알아본 곳이야. 우리 아들 밥을 못 해줘서 그렇지 그것 빼고는 다 좋아. 라고 웃으시며 절 달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도 하고 가기도 할 테니까 잘 지내세요. 라고 대답했더니 고마워. 나가서 밥 먹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병원으로 가셨고 조카분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다시 저의 편의점으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그 봉투를 다시 주시며 제발 받아줘요.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없는 마음인 거 아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덕분에 할머니 웃으시면서 병원 입원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전화 가끔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라며 여쭤보고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는 번호를 받았습니다. 주시는 봉투는 끝까지 안 받으려 했지만 놓고 가버리셔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돌려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심이 되더라고요. 엄마, 나야. 잘 도착했어요.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하시며 병원이 어떻고 창밖 풍경이 어떻고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지? 라며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드님 걱정이셨죠.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밝으셨지만 기운이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할머니 때문인지 어머니 아버지께 전보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취직 준비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얼른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신 지도 1년을 조금 넘기게 되었죠. 꾸준히 통화는 계속하고 있었고 할머니도 기운은 없으셨지만 목소리가 좋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도 밥 먹고 건강 지켜야 한다는 말로 제 걱정만 해주셔서 엄마 나 얼른 나으세요 라며 대꾸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별 특별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없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쯤 할머니의 조카분에게 전화가 와 받아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와서 인사만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숨에 달려갔죠. 이번 방학에는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적이라 못 가고 있었거든요. 날벼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아찔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에 가보니 친인척도 많지 않고 단촐하더라고요. 영정 사진 속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 미소를 띠고 계셨는데 이제 아드님을 진짜로 만나셨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슬펐지만 할머니와 아드님을 생각하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조카분이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고모가 아무래도 알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가실 거. 이렇게 유서들을 남기셨네요. 라고 하셔서 보니 봉투 겉면에 아들에게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한참을 봉투만 만지작거리고 내용물을 펴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읽고 장례식장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앉아 계속 그 봉투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 그렇게 제가 또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속의 내용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내 나이 38살에 낳았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였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지. 너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듯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 너가 나를 위해 살아주었더라. 고마웠다. 너의 나이 38살이 되어 사고로 먼저 떠나던 날 나는 같이 가고 싶었다. 그 일 또한 쉽지 않더라. 그러다 그 편의점 총각을 보았다. 젊은 시절 너와 꼭 닮은 그이에게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았어.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서 너를 잃고도 살아보겠다고 그 젊은 총각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그 총각은 얼굴도 너를 닮았지만 하는 짓도 닮았더구나. 대신 너보다 더 밝고 명랑하였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인 척 날 위로해주는 그 고마운 총각에게 내가 무슨 말로 죄를 고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곧 너를 따라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아, 다시는 내 아들로 태어나지 말아라.
이 서툴고 이기적인 엄마가 아니라 더 현명하고 희생적인 다른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미안했고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곧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사랑한다. 그리고 편의점 총각. 혹시나 이 글이 전달된다면 이 늙은이의 주책을 용서해 주오. 그대의 친절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소.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하다 내가 가진 작은 부분을 남기니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시오.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분을 기다렸다가 편지를 보여드렸죠. 그러자 고모가 아무래도 승호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의지하고 싶으셨나 봐요. 어쩐지 고모가 승호 보상금을 학생에게 양도해달라는 유서를 남기셨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에 변호사가 와서 유서를 쓰는 게 있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아셨나 보네요. 편지에 남기신 것처럼 거절하지 말고 받으세요. 제가 변호사 만나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며 일어나시더라고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아들인 척만 한 건데 돈을 남기셨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 변호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앉으시던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김옥순 여사님 자제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통장을 김혁도님에게 전달하라는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절차에 따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미소는 이제 볼 수 없는데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사인을 하고 나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드님의 보상금인 만큼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 조카분이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학생 사진이라며 웃으면서 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낼 때 같이 찍은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뒷장을 보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우 동생, 착한 아들, 편의점 총각 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메모에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조금 마음 편히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저 혼자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승우 형님처럼 일하다 사고로 다치신 분들 후원도 하고요.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후원도 하면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요. 저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니까요. 아버지 편의점 일은 주말에만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말에 산소애가 액자를 해서 제 사진도 놔드리고 왔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형님께는 좋아하시던 과자를 놓았고요.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조만간 소주 한잔 하면서 말씀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할머니 집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선의를 베푸실 수 있다면 베풀어 보시라고요. 그럼 아마 좋은 일도 따라올 겁니다. 저 스스로도 좋은 것 같고요. 다들 아픔 없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